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머릿속에만 있는 내용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면 진짜 괴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듣게끔 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 장치는 제가 앱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개발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발자가 없으면 외주 개발 프리랜서나 외주 개발사를 선정해서 개발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 그 전에 좀 전제를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냥 취미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업화, 창업화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외주 개발사나 외주 개발자를 쓰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시장에 런칭을 한다고 이게 계속해서 굴러가고 손댈 게 없다라고 비개발자분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고객 피드백을 받다 보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최적화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제 고객들을 계속해서 좀 묶어놓을 수 있다. 재방문율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 개발사를 쓰게 되면 이런 수정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가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외주 개발을 통해서 한번 처음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를 뽑아서 이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는 방향을 생각하면 어떠냐. 근데 그것도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남이 만든 걸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이걸 소스 코드를 파악할 시간에 내가 처음부터 만드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남이 만든 수많은 코드들을 머릿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막 뜯어 고치다가 결국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라고 해서 이중으로 돈이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업화를 생각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경우라면 조금 더디더라도 개발자분을 내부적으로 충원하셔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외주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프리랜서를 쓰거나 개발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크몽이나 숨고 개인 프리랜서들은 이쪽에 많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조금 개발을 하는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시캣, 프리모아, 캐스팅앤 뭐 이런 외주 개발사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프로젝트를 올리면 어떤 금액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이런 매칭해주는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플랫폼들이 왜 좋냐? 위시캣 프리모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올리게 되면 개발사들이 쫙 들어와요. 내가 세운 기간과 전쟁의 범위 안에서 입찰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 중에 2개, 3개 정도의 개발사를 골라서 미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미팅을 진행할 때 플랫폼 측의 매니저가, 담당 매니저가 같이 붙어서 미팅을 어레인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조금 설명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걸 옆에서 같이 도와주기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플랫폼 측은 개발사 측의 수수료를 10%를 받아요. 클라이언트, 의뢰를 하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 게 없고요. 플랫폼 측에 1,000만 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우리는 1,000만 원을 그냥 내는 거고 부가세까지 하면 1,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개발사는 이 1,100만 원을 고스란히 수령하는 게 아니고 10%를 제외한 금액 900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 금액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개발사의 신뢰도를 우리가 알고 갈 수 있다. 개발사들 직접 컨택해서 해보다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포트폴리오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들이 했던 것인가 아니면 남이 한 것을 자신들이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위시캣 프리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칭이 돼서 나온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가 보통 구성이 되니까 신뢰도 있는 포트폴리오를 검증하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가장 좋고요. 또 내가 가진 견적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개발사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고 또 담당하는 매니저가 중간에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을 의뢰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를 알아봐야 돼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머릿속에만 있는 내용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면 진짜 괴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듣게끔 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 장치는 개발 요청서, 개발 내역서라고도 표현을 하고 기능적이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안에 어떤 기능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계약 전에 사전 논의를 하는 거죠. 이거를 먼저 검증을 하고 나서 이 견적 안에서 이 정도의 개발 범위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그 개발 요청서는 뭐냐면 로그인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회원 가입은 어떤 정보들을 받는지 소셜 로그인, 뭐 카카오톡 로그인이나 뭐 네이버 로그인 같은 SSO 로그인이라고 하는데 그 로그인을 달지 말지 유저 게시판이 있다면 어떤 항목들의 내용들이 있는지 관리자가 답변을 달 수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내가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던 것들을 텍스트로 정리해서 개발 요청서를 전달해줘야 된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해를 잘하는 개발사들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랑 화면 구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개발사들이 디자인까지 같이 해주니까 화면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스토리보드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고 로고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첫 화면에는 메인 배너가 얼만큼의 비율로 들어가야 되고 이 안에는 텍스트가 뭐가 들어가야 되고 다른 메뉴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메뉴는 어떤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를 PPT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접근하면 개발사들이 이거를 컨펌을 하고 넘어가서 계약 단계를 했다면 적어도 괴물 같은 모습의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일은 별로 없다. 막상 딱 들으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보면 별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냥 텍스트로 정리하는 거야. 그게 다예요. 회사 내부에서도 개발자들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개발 요구 명세서나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왔던 산출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오픈 채팅방에 다 올려놨어요. 무료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도 해주시고 또 자료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포트폴리오와 사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와 비슷한 사례를 확보하고 있느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 꼭 연관된 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개발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실제로 들어가서 보기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는지 체크도 해보고 지금까지도 유주보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초반에 개발만 했는지 그럴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팅을 하면서 조율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음에 미팅 단계에서 중요한 게 그 개발사가 소통이 잘 되는 개발사입니다. 개발 P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로젝트 리더가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만들다 보면 초반에 생각했던 거하고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많이 안 만들어 본 클라이언트일수록 중간에 요청사항이 계속 바뀌어요. 하루하루 보다 보면 아 이거는 더 있어야 되고 이거는 빼야 될 거야.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타협하고 같이 논의해 줄 수 있는 개발사인가 대화가 통하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기준만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클라이언트와 같이 나가는 개발사는 꼼짝 말하지. 그러니까 초반에 계약 따내려고 거짓말하는 개발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무작정 약속하고 일단 계약서 도장부터 찍는 거야. 성금 딱 주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클라이언트가 의리예요. 보통 그래. 그 일이 되게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못 채워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신뢰가 또 있는 개발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또 만들게 되시는 게 있으시다면 사전에 좀 알려주세요. 검사 받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